아파트 투자할 때 봤던 그런 감만 믿고 계약을 우선 하게 된 거거든요. 진짜로 3, 40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남편분은 대체 논밭이 있는데 왜? 저는 논밭 있는 거 보고 처음에 더 깜짝 놀랐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권윤정님 아, 네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직장인이고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테크 공부는 따로 학원에 이런 수업 들은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냥 한 10년 정도부터 꾸준히 책 보면서 했었습니다. 책 꾸준히 보셨어요? 네, 자꾸 청약도 떨어지고 해서 그냥 재테크 도서관 가서 책을 다 빌려보면서 거기 있는 책은 다 읽자 하면서 한 2년, 3년 이상 계속 꾸준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도 많이 모으셨어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1년 만에 다 이제 갚고 아, 마이너스 청산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저희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까 하다가 신랑이 조그만 돈을 받고 싶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월세 같은 거. 저희는 둘 다 일을 하니까 무인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갑자기 출퇴근길에 논밭만 있는데 그냥 아파트 하나 이렇게 되게 큰 게 있더라.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래서 갔다가 아파트 투자할 때 봤던 그런 감만 믿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그래서 다음날 계약을 우선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이 또 좋다고 또 생각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첫 출발부터 해가지고 상가에 대한 부분은 권윤정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상가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레노님하고 함께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레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점포를 통해서 나는 월 어느 정도 벌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기대 수익. 처음 신랑은 월 100만 되면 진짜 대박이라고 저희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100만 원. 네. 나는 50만 돼도 오픈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진짜로 3, 40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대 수익이 낮았네요. 네, 많진 않아서 왜냐면 저희는 1,800 정도 총 투자금이 1,800만 원? 네. 보증금 보증금 빼고 이제 1,800만 네. 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랑 기구랑 네. 자재비 다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닥 많은 돈을 투자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만 내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계약 조건이 얼마예요? 몇 평의 계약 조건? 10평이 좀 넘는데 열 평 좀 넘고. 10평에 월 80만 원에 부가세 8만 원에서 얼마예요? 보증금 2천만 원에 2천만 원. 관리비랑 전기세 해서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키오스크, CCTV, 이제 그런 인터넷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총해서 저희가 나가는 돈이 한 월 120 정도 돼요. 그럼 보통 이제 무인 문구점의 이제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400만 원 이상 넘겨야지만이 고정 비용을 탈출할 수 있는 거네요. 손익분기점이 13만 원. 요즘에도 월화수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고 이제 주말이 잘 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거든요. 입지 선정 요건에 대한 조건값을 권윤정님이 미리 선정을 하고 들어가셨던데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하고 나서 안 되길래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추후에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계약할 때 그 조건에 있는 것 입지 찾은 게 아니라 계약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대체 안 되는 걸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 맞죠. 네. 본인 거 포인트 한번 정리한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독점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대료 100만 원 미만인지요. 평수가 10평 미만, 아파트 700세대 이상, 그 경쟁 업체가 들어오기 힘든지요. 그 동선이 한 곳만 있는 곳, 편의점 옆, 마트 옆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딱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데로 입지를 선정했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입지가 그 조건은 맞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좀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무인 문구점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중에 몇 가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임대료 이제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비를 낮추자는 의미지 100만 원, 2만 원짜리만 이제 찾다 보면은 입지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평수가 10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10평 미만인 곳도 있고 이상인 곳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준점을 10평 미만이어야 돼, 100평 미만이어야 돼 라는 곳만 찾으면 또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아파트 700세대 이상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근데 700세대라고 기준점 자체가 이건 이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면 괜찮아요. 근데 무인 문구점이라든지 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라든지 뭐 밀키트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큰 세대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거의 2000세대 보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간다 하면. 설정을 잘못하신 것 같고, 편의점하고 이제 마트를 얘기하셨는데, 편의점하고 마트는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다시 또 경쟁을 하러 들어간다는 거는 기준점을 좀 잘못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라고 했는데 근거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든 업종에다 대입을 시키면 안 되고, 여기에 맞는 업종이 있고 맞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모든 거를 이 데이터 기준점을 잡고 적용을 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요. CCTV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문구점에 주로 오는 그 VIP 고객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초등학생. 네, 그래서 와서 한참 놀다가 가도 이제 1,000원, 2,000원. 이 아파트는 1400세대인데 그럼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인구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애들은 많은 것 같은데 초등학생도 많고, 근데 부모들이 올 때 10,000원 넘는 물건을 사주시는데 부모들은 이제 자주 안 오는 거죠. 아이들만 왔을 때는 조그만 것만 소비를 하고. 이제 무인 문구점하고 이제 여기서 왜 이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조금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매장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매장 여기 있고 초등학생들이 가서 14분 정도 걸리는 거죠. 이렇게 동선이 따라오는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1300, 1400 정도 되잖아요. 1300 정도 되는 세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은 동선이 안 나오는 곳은 초등학교 뒤쪽부터는 이제 동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매장을 하시려면은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괜찮지 않았겠나 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고, 왜냐면은 앞에 보이는 것만 이제 900으로 잡았을 때 한 2000세대가 넘는 거죠. 그럼 2000세대 사람들의 그 인원이 여기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뒤쪽은 1300세대만 이용하는 상권이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 했었으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초등학생 인구수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 이제 전교생이 몇 명 정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가 입북초등학교입니다. 네이버에 입북초등학교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도 나와는 있어요. 560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은 학교 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400명에서 500명, 조금 많은 데는 600명 정도가 초등학생들 기준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입북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서 560명 있어요. 무인 문구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학년보다는 저학년들이 더 많아요. 앞에서 붙었을 때도 반밖에 안 오는데 여기는 반으로 또 잘려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값을 제가 드린다면은 무인 문구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초등학교 수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1000명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지금 560명, 절반값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요층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무초등학생 수 자체를 너무 관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입지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무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자주유지 되기 때문에 그 동선에 있어야 되는데, 월세를 왜 100만 원 밑에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월세 싼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해서 월 500 벌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께 갔을 때도 그분은 권리금까지 있는 상가를 구했어요. 사실 돈을 조금 더 주지만, 월세를 조금 더 내지만 오히려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빨리 돌아오면서 나머지 비용을 좀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레노님 딱 말씀하셨던,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으면 그래도 학생들은 다 오잖아요. 여기 560명 100%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저쪽은 그 중에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이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으면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를 골라내는 것보다 원래 안 좋은 거를 먼저 솎아내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건데,
남편분은 대체 논밭이 있는데 왜 저는 논밭 있는 거 보고 처음에 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항아리 상권이고 예, 어디도 갈 데도 없고 아 그럼 너무 저희도 이제 엄마니까 아 너무 심심해서 애들 뭐라도 사주면서 꼭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맨날 먹는 거니까 그랬던 거라는 걸 또 간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항아리 상권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상권 자체가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외부 인원이 유입이 돼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내부에는 자체적인 상권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세대수와 그 상가수하고 비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가수는 많은데 세대수는 적어요. 그러면은 어디든지 간에 경쟁자가 입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경쟁자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게. 저는 그래요. 투자를 하다 보면 괜찮은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판을 했을 때 그때 또 취하는 행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잘못된 투자를 노력해서 일단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판단하는데 제가 본 입지 그다음 레노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본 바로는 여기는 문구점으로 앞으로 승부를 내기가 어려운 자리다. 계속해서 매출은 거의 이 정도에서 가는 거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수요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요. 원래 이 입점으로는 딱 아이스크림 가게도 괜찮았는데 보자마자 이거 봤었거든요. 1층에 이 딱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가 들어가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죽자고 만약에 이 할인을 해버리면 마트가 버틴다는 얘기죠.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어차피 1년 계약밖에 안 했거든요. 어쨌든 두 분 다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인풋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잘 되는 것보다도 지금 본인의 투자 성공 사례도 몇 개가 있어서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작은 실패지만 사실 작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빨리 쳐내는 거, 손절매를 잘 하는 게 고수긴 한 거예요. 더 질질 끌고 가진 않고 저는 1년 되는 시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고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오히려 위축되지 말고 다음번에는 저는 더 꼼꼼한 투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사실 여기서 젖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면 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뭔가 상품들을 해서 뭐 여기는 1+1으로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을 상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되게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그냥 유튜브만 보고 뭐 무인 성인용품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여러 곳을 많이 냈지만 실패한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지만이 결과가 좋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또 감으로 하신 분은 말 그대로 실패 확률도 높아요. 그 포인트 원칙을 조금 배우셔가지고 그거를 잘 지켜서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또 다음에는 이제 인생 상담이 아니라 행크의 좋은 소식 알림으로 또 한번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시면 좋죠. 즐겁게 하시면 좋은 거고 다만 템포를 좀 줄이고 그 몸에 있는 지름신 몇 개 좀 바깥에 좀 버려두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하면 그랬지만 지난번에 상가도 보러 가라고 해서 봤더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또 질렀어요? 네. 질렀다고요? 네네. 근데 또 분석도 안 하고 아 분석 안 하고 그냥 샀어요? 네. 왜 샀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신도시인데 그 앞에 그 아파트도 있고 신도시에 앞에 아파트도 있고 이거 중복 출연도 가능한가요? 한 번 더 나오실 것 같은데. 그걸로 사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또? 네?